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요. 물리의 가장 첫 번째, 물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체 운동의 규칙성이 뭔지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의 핵심인데 사실은 모든 물체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물체, 정지된 물체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한다. 이유는 운동하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나 빠르기를 갖는다. 그 방향과 빠르기를 멋진 말로 뭘 갖는다? 운동 상태를 갖는다. 기억나?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운동 상태를 갖는데 그 운동 상태가 바로 마방을 얘기해. 이때 방향은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단지 방향을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자 이랬어. 자,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빨리 움직여? 라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로 표현하자. 근데 똑같이 물체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해서 4m 오는데 2초가 걸렸다고 치자. 자, 이렇게 가는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를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 중에서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난 방향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내가 간 거리만 나타낼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자, 이 위치 변화를 빠르기 말고 방향 신경 안 쓰는 위치 변화를 이동 거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동 거리의 크기는 14m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난 방향을 신경 써서 위치 변화를 표현할 거야.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뭐야?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 줄여서 변이. 맞죠? 그래서 변이는 방향을 갖기 때문에 방향까지도 표현한다. 그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가 변이 방향이라고 할 거니까 얘는 앞쪽 방향으로 최단 거리 6m가 변이의 크기예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변이를 쓰라고 그러면 무조건 방향까지 써야 돼서 앞쪽 6m예요 라고 쓰고 변이의 크기만 써 라고 하면 6m예요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드디어 빠르기. 그 중에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속력. 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 그러니? 속도. 근데 우리 알아. 항상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력의 크기가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속력이 작을 순 없어. 이때 만약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다면 그 물체는 네,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얘처럼 가다가 방향을 한 번이라도 턴하는 순간 얘는 뭐 했어요?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가 속도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자, 우리는 운동에서 빠르기와 방향을 볼 건데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멋진 말로 무슨 운동? 등, 소, 도, 운동 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노트 그리면 한번 그려보죠.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알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내신이라서 조금 연습해봐.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등속도 모양일까? 그리고 그 그래프 면적과 기울기에 뭔가가 숨었다 그랬으니까 뭐가 숨었을까? 써.
뭐 시간 위치 이렇게 써도 되고 TS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제대로 그리셨어요. 시간 위치는 등속도니까 점점 앞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그리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위치 변화량 또는 변이 또는 이동 거리 요거 나타내.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이 맞아 라는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빠르기나 방향 중에 뭔가가 변하는 운동도 있어. 자,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다 싸잡아서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할 건데?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세 가지. 시간, 가속도 이렇게 써도 읽을 수 있지. 속도, 위치, 그리고 기울기와 면적에 숨어 있다면 뭐가 숨어 있을까요? 기울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네. 그죠? 등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야 되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은 이차함수 모양. 그랬을 때요 얘네들의
각각의 면적과 기울기를 보면 얘는 면적이 AT로 속도 변화량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고, 요거 기울기는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은 변이 또는 이동거리,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기울기, 속력 또는 속도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적의 의미가 뭔지는 꼭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쓰더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시간, 속도,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면적이 뭐라고? 그렇죠. 이동거리. 그러면 처음에 속도보다 시간이 t초 지나면 속도가 요만큼 증가해서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해? 그렇죠. A, T. 가속도에다가 그 시간을 곱하면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속도가 변하면 나중 속도가 되는데,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서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죠? 간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써봐. 자,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돼.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자. 이게 공식. 그리고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야 돼.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9E 제로 T.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 제곱. 맞지?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는 거야. 이렇게 됐어. 맞죠? 네.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요것만, 간거리는 사실은 이렇게 잘 안 구해. 우리는 가운데로 잘라서 그냥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 이때 이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되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15페이지까지 예쁘게 풀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 문제 이제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보셨고, 그 중에서 10페이지 16번처럼 가속도 그래프 나왔을 때 이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고 푸는 게 제일 빨라 라고 했던 거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그리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거 빠르기에도 종류가 있다. 속도의 종류. 속도는요 1초인 순간의 빠르기라고 하는 순간 속도 있어. 그리고 0초부터 2초까지 빠르기 평균 속도라는 것도 있어. 근데 A가 본 B의 속도라고 하는 상대 속도도 있어. 자, 상대 속도는요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도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빼면 돼 라고 했어. 그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속도이다 보니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애는 나는 1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본 상대방의 빠르기는요 라고 했으니 둘이 같은 방향일 때 얘의 속도 방향도 플러스 나도 플러스.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 플러스 2에서 나의 속도 플러스 12를 빼면 내가 보면 상대방은 뒤쪽 방향 1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 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야. 그쵸? 자,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앞에 있는 내용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것들, 이런 걸 좀 낯설어 해 라는 얘기였어. 자, 문제 푼 거에 대한 질문들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다 받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부터는 테스트 보자 그랬어요.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10문제입니다. 시간은 10분 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푸시면 선생님이 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면 돼요. 다들 비슷한 속도 3분 안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죠. 시간 모자란 사람. 괜찮아. 다 부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채점해 보세요. 1번에 3,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3. 네, 맞은 개수 맨 위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틀린 거 잠깐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테스트지는 레벨 1 애들한테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레벨 2 친구들이 보는 시험지로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 먼저 봤어요.
자, 똑같은 과정을 우리는 2번 하잖아요. 개념반하고 심화 문제풀이반. 그 중에서 개념반을 레벨 1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반 수업을 듣고 계신 거고 개념 한번 다 듣고 나면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심화반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푸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미리 한번 해봤어요. 저번 주에 수업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맞았더라도 이 부분 제가 찍어서 맞거나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설명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오늘 요 10문제는 다 알고 간다 생각해보자. 1번, 2번 중에서 질문 1, 2번 중에서 질문 괜찮아? 자, 근데 그 중에서 2번에요. 니은 디귿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 니은 디귿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 거리를 얼마로 봐야 되니? 16m. 맞아. 그리고 디귿 0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쓰시면 평균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묻는 경우나 평균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얘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그 중에서 평균 속력은요. 이동거리가 16m이고 걸린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얘 평균 속력은 1.6 이하로 고치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만약에 평균 속도를 물어봤다면 얘는 변이를 선생님은 편의상 앞쪽 방향이라고 할게요. 앞쪽 방향으로 4m가 변인 거 아시겠어요? 그거를 10초로 나누기 때문에 얘 평균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0.4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평균 속도를 물어봤다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보시면 3번, 4번 중에 제가 뭐 할까요? 4번에서 보시면 다음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고 다음은 직선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이제 이게 오늘 배우면 더 확실해. 자, 어떤 아이의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이동 거리나 변이나 같을 거고 그렇다면 속력과 속도가 같을 거고 문제는 얘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지 등속도 운동을 할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가보자. 가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가 만약에 2라고 되어 있는 애와 또 가속도가 5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 가속도가 2란 얘기는 얘는 1초에 속력이 또는 속도가 2씩 빨라져요 이런 얘기죠. 근데 가속도가 5란 얘기는 1초에 속도가 5씩 빨라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크면 속도 변화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가속도가 0이야 라고 하면 속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해요 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일정한 등속도 운동해요 라는 얘기고요. 다에 보시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이제 요 다에다가 별표 치시면 오늘 이거 설명할 건데 만약에 아이가 오른쪽으로 속도니까 방향 바뀌고 있잖아. 속도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2라고 할 거야. 자,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가속도가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때 어떨 때가 속도가 더 빨라져요? 라고 하면 보면은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가속도와 속도 방향이 같을 때는 그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도 방향은 플러스인데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1초에 2씩 줄어들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빨라질지 느려질지는 뭐 보면 아느냐면 가속도 부호와 속도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봐라. 만약에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가속도 부호가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점점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져. 왜냐면 속도 부호랑 가속도 부호가 반대라서 느려져. 그죠? 자,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가속도 부호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점점 뭐해져? 빨라져. 이게 빨라지는 거고 이게 느려지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는 두 방향 부호가 같으면 빨라지는 거고 이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느려지는 거야. 알겠어? 또 거꾸로 속도가 플러스에 근데 가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래. 그러면 얘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얘는 뭐해져? 빨라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부호가 같아 달라. 이거 보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만 빨라져. 반대 방향일 땐 느려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방향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5번, 6번에서 질문해봐. 괜찮아? 그 중에서 꼬맹아 5번 그래프는 고등학교 그래프라면 6번 그래프는 중3 그래프야. 왜냐면 6번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쵸? 네, 이런 것들은 구분합시다. 넘어가자. 자, 7번, 8번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 괜찮아? 근데 꼬맹아 7번에 디귿 보기 봐. 0에서 6초 동안 간거리 얼마라고 하면 돼? 90m. 아니야. 90 맞네. 90 맞나? 90이다. 네, 맞아요. 전 80이라고 썼는데요. 자, 간거리 90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보기에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맞는 거 니은 디귿이야.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거잖아. 그죠? 가속도 얼마인지 구해봐. 3입니다. 3. 됐어. 1초당 속도가 3씩 증가하고 있어. 가속도의 크기는 3입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맞은 사람. 네, 이거 9번 그래프가 거의 정면이죠. 그렇죠? 형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짚어드렸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놓고 푸는 게 맞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속도의 부호가 있어요. 가속도도 속도니까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처음에 0, 2, 4, 6, 8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인 건 맞는데 됐어. 가속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너네가 생각하는 그 마이너스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 됐어. 네, 속도도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이니까 얘는 2초 동안의 속도가 마이너스 8만큼 변해요.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0 플러스 방향 속도, 이게 마이너스 방향 속도면 실제로 맨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2초까지 속도가 마이너스 8까지 일정하게 증가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0이니까 그때는 등속도 운동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 동안은 가속도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러면 이때 속도 변화량은 얼마냐면 플러스 4예요. 라고 하죠.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얘는 4만큼 줄어야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봐야 돼. 그죠? 요거 방향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속도 변화량은 처음 속도 마이너스 8에서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를 더하시면 아하 6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야. 요게 어려워. 그리고 나서 6초부터 8초까지는 또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속도로 쭉 가는 등속 운동해 이런 느낌이야. 자,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3초일 때 속력은 이라고 했는데 3초일 때 속력이라고 봤어? 부호 띄고 얘기하는 얘기야. 그래서 속력은 8이에요. 이렇게 물게 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이 감소했니?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의 크기가 줄고 있어요. 그죠? 8, 7, 6, 5, 4 속력은 크기만 보는 거니까 줄고 있어요가 맞는 말이야. 수학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 그죠? 네. 크기는 숫자만 보는 거니까 디귿. 운동 방향은 이라고 했는데 꼬매가 디귿 보기에다가 별표를 치면 우리 운동 방향은 뭘로 본다 그랬어? 운동 방향은 속도 보호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1초일 때 속도 보호 마이너스 그죠? 7초일 때도 속도 보호 마이너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반대 방향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질문 있는 사람?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10문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뭐니 해도 9번이 제일 어려웠다. 우리나라 황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래프 그려야만 답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연습을 꼭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틀렸던 이거 테스트본 문제 중에 틀린 것들은 아까 선생님이 드린 노트 있잖아요. 저번 주에 드린 거. 거기에다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10분만 끊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뉴턴의 운동법칙 가도록